원망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그거는 낚인 거라고요. 사기 편한 물건에서 하는 게 아니라 1급지는 좀 멈추어 있는, 주춤주춤 하고 있고, 서울로 치면 이제 노도강, 그렇죠. 상승률이 네. 좀 강하게, 시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좀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도권이 지금 15억에서 20억 넘는 아파트들이 아마 마포뿐만 아니라 지금 성동구 웬만한 데 10억 이 웬만한 다 곳은 넘죠. 15억을 다 넘어버려서 이제 조만간 마포도 20억을 찍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대출을 옥죄어놔서 서울 수도권은 이제 바생님 말씀처럼 10억이 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하 것들도 갭매우기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15억 이상 되는 것들도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신고가는 계속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나진 않아도 신고가는 하나 두 개씩 좀 더 상급지인 서울 같은 경우에 뭐 20억 넘는 것들도 하나씩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당연히 상급지인 20억이나 15억 넘는 것들도 전세가가 지금 마포 같은 경우도 10억을 뚫었습니다, 벌써. 그게 11억, 12억 되면 다시 갭 투자의 시기가 오면 그 서울 수도권도 일부는 뭐 상승의 여력이 그거에 의해서 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대부분 서울에서도 막고 있거나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서 제대로 진행되는 곳들도 속도를 내질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그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워낙 입주 물량은 없고 공급량은 적은데 전세가는 지금 상대적으로 뭐 2, 3억씩 최소 2, 3억, 많이 오른 데는 4억 이상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분명히 상급지로 가고 싶은 욕망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15억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20억짜리 강남에 오고 싶다는 욕심을 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가격은 하방을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바생님 말씀처럼 보수적으로 중저가, 지금 뭐 일반 투자자들이 아닌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는 서울 수도권이 이제는 기준이 1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생님 말한 중저가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뭐 5, 6억이다. 서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노도광도 지금 그치. 이제 8, 9억,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그럼 아직도 5억에서 8억짜리 살 게 많겠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제가 집어 넘어 드릴 수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핵심 지역인 뭐, 대장 아파트 주변에 신축들의 강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상당히 강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개발도 그 덕분에 지금 날아가고 있죠. 울산 같은 경우에도 B08, 04, B14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도 그 옆에 있는 마피였던 회원구역도 지금 피가 1억이 넘게 붙어 있고, 지금 전국적인 뭐 천안 재개발도 지금 다시 불이 붙고 있고, 뭐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천은 여러분들 아시는 투기 가열이 됐던 상인천초나 뭐 그런 재개발 구역 등의 투가가 맞은 곳들은 그 6월 17일 그때만 해도 피가 거의 한 6, 7천 이상 빠졌습니다. 던지는 사람 물건을 용기 내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회복돼서 피가 2억 1, 2천, 2억대를 넘어섰고요. 지금 그 상승폭은 당연히 인천 쪽에 있는 분양권, 그리고 신축 아파트, 그리고 송도, 그 기존 준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천도 투가이고 조정이지만 분명히 좀 더 상승을 2021년에는 서울 수도권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인천 뭐 그런 쪽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수도권도 그런데 지금 지방도 막 난리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지방으로 다 내려가서 그런 겁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사고 나서 실거주자들이 계속 쳐다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폭발하진 않았을 겁니다. 포항만 해도. 그건 울산이나 부산이 폭발을 하니까 포항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조정 지역이 묶이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포항으로 먼저 선진입을 한 거죠. 선진입은 여러분 한두 달 전에 한 게 아니고, 원래 투자자들은 벌써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19년 말부터, 그러니까 20년 초죠. 지금 벌써 1년 전부터 투자자들이 그때 들어갈 때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다만 투자를 언제 들어가느냐 보다는 언제 들어가는 것보다 파는 시점을 잘 잡으시면 투자금이 당연히 아까 바생님 말씀하신 지각빈이 있지만 그 한 달 아니면 짧으면 일주일 사이에도 실투자금 똑같이 투자를 했지만 파는 그 타이밍을 못 잡으시면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의 수익을, 어떤 사람은 6, 7천, 1억의 수익을 내는 것들을 저는 지금 제 주변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선진입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으셔서 1억 이하에 뭐 선진입하려고 막 전국을 찾아다니시는데 그거는 상당히 리스크, 아까 초장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리스크한 투자이고,
사실 돈이 어느 정도 지금 화폐 가치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를 갭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재개발에 묻는 게 예전 불과 한 1년 반, 2년 전 투자했을 때 절반 정도? 1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은 최소 2, 3억이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맞게 움직이셔야지 뭐 1억 이하를 찾아서 개수를 늘리는 때는 지금 정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뒤통수 치고 1억 이하 공시지가는 취득세 중과 안 한다 그랬다가 가두리에 수만 명의 투자자, 아니 수만 명도 필요 없네요. 한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전국에 100명, 20명씩이 들어간 그 지역들을 가두리 치듯이 공시지가 중과 때려버리면, 아니 취득세 중과 때려버리면 여러분들 그걸 팔고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고 카톡방이나 블로그나 자기 뭐 주거아파트 뭐 샀어요. 그래서 그래프 띄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그 쓰러져가는 3, 40년 아파트 주공이나 이런 것들 살 용기가 있다면 사셔도 됩니다. 근데 누구 말 듣고 아 뭐 요즘은 투자자들 전화로 집을 사는 시기예요. 카톡방에 종종 보입니다. 띄우기 하는 분들. 있습니다. 절대 그 말 듣고 전화로 저 이거 7천에 이거 떠 있는데 얼마죠? 8천입니다. 사버립니다. 그럼 못 팔아요. 그럼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그거는 낚인 거라고요. 절대 투자는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서 우르륵 해서는 절대 큰 수익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그 현장을 꼭 가보셔야지 갭 투자하듯이 여러 군데 재개발이든 그런 1억 이하 공시지가를 그냥 집도 안 봐도 된다고 샀다? 가보시고 그런 말씀 하십시오. 원주의 단계주공 폐가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 살고 있는 분들 한 1, 20%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 거의. 그런 곳에 1억 이상 줄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버티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공시지가에 구역 지정이 안 된 곳들을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아마 한 뭐 20, 30년 뒤에 자식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물이 되지 않을까? 다생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새 정부도 알더라고요. 1억이야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이놈들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조금 오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네. 정정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꿈타나님이 선진입하지 말라고 그런 건요. 재개발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거를 초기 단계인데 뭐 1억 놓고 선진입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지 지역을 선진입하는 건 당연히 안 오른 지역을 선진입해야 돼요. 그래야지 엑시트하기도 훨씬 더 편한 거고. 그 얘기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재개발의 관점에서 그냥 선진입으라고 제가 말한 건 재개발도 그렇지만 완전 재개발 초기 단계나 그러니까 재건축 지금 초기 단계 요즘 뭐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구역 지정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조합 설립이 안 돼 있는 재건축이나 이런 주공아파트를 많이 그냥 묻지마 투자식으로 그 트렌드처럼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지. 당연히 본인이 분석이 됐으면 저는 그래서 조용히 가서 사지 절대 뭐 이렇게 뭐 다른 카톡방에 떠 있는 걸 보고 절대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선진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진입에 목숨을 걸어서 다른 분들이 들어갔으니까 나도 들어가야지. 이 카톡방 방장 여기 샀대. 그렇게 해서 사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그런 포인트는 그거고, 심지어 제가 꿈치 한다면 제가 뭐 이거 어디 샀어요? 이런 말을 해도 본인이 확인되지 않으시면 무조건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진짜 물리고 파는 시점을 못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강사님들도 자기가 사는 시점은 좋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오를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파는 시점을 알려주는 강사는 없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 사실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보통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한 2억 초중반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정도로 잡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도 지방 중에서도 구축만 모여있는 지역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신축밭에서 구축을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억 5천짜리 아파트면은 구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한 10에 8 정도는 구축일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싸지 않은 신축이지 않은 이상은. 네. 그냥 구축인데 구축을 투자할 때 주변이 구축 밭이면 그 구축 중에서 얘가 그래도 입지가 괜찮다. 그러면 내가 1억 주고 공시지가로 들어가도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리스크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나는 1억 이하라서 공시지가 1억 이하라서 취득세 1.1% 주고 들어갔는데 팔 때 만약에 투자자들한테 팔 때 공시지가 1억이 넘어버리면 사실 나는 싸게 샀지만 얘는 취득세 그대로 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12%를. 그럼 이게 팔리겠냐? 라는 게 가장 리스크인데 사실 그걸 실수요자가 받아주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컵은 내는 거죠. 그 지역이 과연 그 실수요자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억 이하짜리 물건들이.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는
그 1억 이하 물건짜리가 아까 말했던 뭐 단계주공이나 이런 것처럼 실수요자가 절대 받아줄. 왜냐면 재건축의 초기 단계면 실수요자가 거기서 새 집 살려면 10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걸 실수요자에 살 리가 없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내가 사고 투자자한테 팔고 나온다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공시지가 넘어가면 못 판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아까 엑시스 중요하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을 사요. 사기 편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팔기 편한 물건을 사야 돼요. 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 맞춰서 어제도 아는 동생이랑 통화하면서 제가 엄청 구박한 게 공공재개발에 투자를 하겠대요. 그래서 너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대. 모른대요. 재개발 가격 비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모른대요. 거기 너 지금 투자하려고 물어보는데 단계는 어딘데? 추진이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모른대요. 근데 투자 결정을 거기다 내려서 왜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 돈이 거기에 딱 맞대. 그러니까 돈에 맞추는 거네. 근데 지금 1억 이하짜리 들어가는 사람들도 돈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편한 물건이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물건.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팔기 편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1억짜리 이하를 사도 괜찮은 지역은 팔려고 할 때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이면 1억짜리 물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조건 걸러야 되는 건 아닌데 사는 사람이 누가 살지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면 최소한 우리의 항상 뒤에 받아줄 사람이 실수요자야 돼요. 그럼 결국 실수요자가 받아줄 만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사야겠죠. 과장님만 말하면 끊긴대요. 왜 이래? 검열? 바생님 말하면 끊기는 게 진짜 신기하네. 내가 말할 때는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